주인공들은 우리 배우분들뿐만이 아니라 이 공간도 하나의 주인공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공간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순간적으로 들어왔습니다. 자, 이곳 어딘지 무척 궁금합니다. 여기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곳이 맞는지 놀라울 정도인데 황량한 느낌 듭니다. 감독님, 네. 이 반도는 한국 영화 최초로 포스트 아포칼립스 세계관을 다루고 있습니다. 프로덕션만 1년을 준비를 하셨고요. 영화 속 세계를 만들기 위해서 가장 고심했던 부분은 어떤 부분인가요? 일단은 지금 연기하시는 거예요? 예. 죄송합니다. 일단은 익숙했던 한국을 어떻게 뭐 약간 폐허가 된 상태로 4년 정도가 버려졌다면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까, 그런 것들을 좀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뭐 홍수가 일어났을 것 같기도 하고, 뭐 그럴 수 있잖아요. 이게 배수가 잘 안 되면은 막 물도 넘치고 물도 또 빠지기도 하고, 그러면 뭐 차가 뭐 쓸려오기도 하고, 그쵸. 여기 있는 것처럼 뭐 배가 이렇게 뭐 넘어지기도 하고, 그런 상황들을 여러 가지를 두고 미술팀이랑 CG팀이랑 이렇게 그 공간들을 좀 디자인을 해갔던 것 같아요. 저 지금 너무 놀라운 경험을 하고 있는 게, 감독님 이야기를 듣는데 뒤에 있는 LED가 무빙을 하니까 이 무대가 움직이는 느낌이. 저도 좀 움직였어요. 그렇죠? 사실. 움직이신 거예요? 예. 네. 쿵짝이 정말 잘 맞고 있습니다. 예. 실제로 50m 길이의 아스팔트 도로를 직접 깔았고요. 그리고 80대 이상의 폐차들을 세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동원 씨가 반도를 선택한 이유가 뭐 다양하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폐허가 된 땅의 특수 효과랑 세트가 굉장히 궁금했다라고 하셨어요. 네, 그리고 현장 보고 어떠셨어요? 너무 좋았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너무 좋았고, 그 전에 이제 미술들 나오는 이제 세트나 미술 같은 것들, 컨셉들 나오는 거 계속 감독님이 공유해 주셔가지고 그 전에 이제 계속 봤었는데 너무 좋았고요. 저는 항상 의문이 있었어요. 뭡니까? 아무리 그래도 서해에서 배가 저렇게 위로 올라올 수 있나, 저게 그거는 저희가 전문가들을 모셔서 다음에 한번. 상징적인 예. 것 같은데 서해에서 저렇게 배가 저렇게 올라올 수 있나. 그죠? 이거는 과학적인 접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감독님? 저희가 그 기상 전문학자 네. 40여 분과 그다음에 미술팀이 어떤 상상의 힘으로 저 정도 넘어갈 수 있다. 네. 전문가들과 함께했다. 태풍 한 3개 오면은 넘어갈 수 있다. 넘어갈 수 있다라고. 예, 두 분이 그건. 한국에 보통 태풍이 한 해에 한 4개 정도 지나가거든요. 그쵸. 네. 4년이면은 4, 4, 16. 16번 저 정도 쉽게 넘어갑니다. 가능하다라고 지금. 그럼요. 예, 아마 이제 영화 이미 저 2바퀴 도는 거예요. 영화 개봉하고 나면 많은 또 전문가분들께서 말씀을 해주시지 않을까 싶어요. 자, 또 다른 장소로 한번 가볼게요. 와, 이곳은 또 어딥니까? 와, 도로 같은데요. 폐허가 된 땅은 정말 이런 모습일까 싶을 정도로 리얼한데, 네. 도시 속에 이 정말 실제 영화 속의 도시를 구현하기 위해서 실제 주요 도시들을 3D 스캔을 떠서 하나의 폐허가 된 CG 도시를 만들었습니다. 실제로 반도 속에 저희가 알만한 곳들이 있는 거죠. 네, 이거는 지금 제작 보고회를 위해서 준비한 화면인 것 같아요. 저기 춘천대교라고 저기 써 있는데 춘천대교면 안 되는데 저희가 뭐 어딥니까? 구로구여야 되는. 구로구? 예. 그 오목교가 나오고요. 오목교. 그다음에 구로 디지털 단지도 나오고 세빛둥둥섬도 나오고, 되게 저기 실제 촬영했을 때가 저 어디였죠? 춘천이었어요. 춘천이었죠. 춘천에 무슨 신도시 같은. 아직 개통을 안 한 지하차도인데 저희가 이제 세팅을 해서. 오목교처럼 해가지고. 그래서 저기 춘천대교라고 써 있는 거예요. 맞아요. 예, 저기 예. 지금 하지만 영화 속에서는 저 모습은 안 나올 텐데. 다 그쵸? 갈았죠. 예, 다 갈았습니다. 근데 진짜 신기한 게 저희가 평소에 다니는 길들이 폐허가 돼서 영화 속에 나온다라는 것도 이제 새로운 경험이 될 텐데요. 대한민국 최고의 VFX 제작진이 이 CG를 만들기 위해서 모두 뭉쳤는데요. 무려 1,300컷의 CG 작업이 진행됐다고 들었어요. 부산행이 600컷이었죠.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2배 이상의 컷인데 너무 열심히 일하신 거 아닙니까? 거의 뭐 이번 영화는 거의 뭐 CG로 뭐 떡칠을 했다. 많이 썼다. 많이 썼다. 예, CG를 정말 많이 썼다. 네네. 네. CG 엄청 많이 썼다. CG의 힘이 크다. 아 네. 그렇죠. CG 영화다. CG 영화다. 네. 하지만 그만큼 볼거리가 많은 거죠. 엄청납니다. 엄청납니다. 자부하십니다. 그 과정 어땠나요? 다 후반 작업이어가지고 저는 계속 컨펌만 했어요. 네. 컨펌을 하시는 것도 왜냐 완벽한 컷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아, 네네네. 맞아요. 네. 저희가 프리 프로덕션이 되게 길었어요. 그쵸. 한 1년 정도를 1년. 보통 한국 영화, 상업 영화 한 4개월 정도 프리 프로덕션을 하는데 저희 거의 한 1년 했던 것 같아요. 한 10개월, 11개월 정도. 그렇죠. 네. 거의 2배 이상의 시간과 공을 들인 작품이 반도입니다. 자, 저희 또 다음 화면으로 가볼까요? 이번엔 어딜까요? 오, 여기는 너무 생소해서 어딘지 진짜 상상도 못 하겠는데요. 감독님 여기 어디입니까? 여기 무슨 아울렛 같은 데인데 좀 이렇게 버려진 아울렛. 물도 좀 누수가 좀 차 차고, 있고. 예, 그리고 밑에 그 홀을 좀 어떤 놀이공간으로 만든 곳입니다. 자, 지금 뭔가 엄청난 일이 벌어질 것 같은 느낌이 이 장면만 봐도 느껴지는데요. 이곳에서 강동원 씨랑 김민재 씨, 김도윤 씨가 영화의 하이라이트 장면 그리고 장소로 꼽아준 곳이 이곳이에요. 어땠나요? 실제로 딱 들어갔을 때 느낌은, 동원 씨. 저는 아마 저 때가 첫 촬영이었을 거예요. 네, 제가 해외에 있다가 들어오자마자 이제 합류해서 네, 이미 이제 다른 분들은 촬영을 하고 계셨고 저는 합류해서 첫날부터 액션을 되게 하드한 액션을 찍으며 첫날부터 물속에 들어갔어요. 네,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았고 제가 이제 시나리오 읽으면서 제일 궁금했던 공간이 저기이기도 했고요. 네, 그리고 이 영화를 제일 특별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어떤 그 영화에서 제일 하이라이트 부분을 다루는 공간이기도 공간이 하고. 이곳이다. 네. 도윤 씨, 네. 네, 액션 스쿨 다녀온 후에 이제 촬영을 했을 텐데 네네네. 이 공간 어땠나요? 일단 들어가면 너무 멋있고요. 저도 첫 촬영을 저기서 했는데, 그러니까 처음에 좀 이게 뭐 제 작품이나 캐릭터에 대해서 약간 좀 모호하고 그랬던 것들이 저기 미술을 보는 순간 좀 많이 좀 해소가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좀 아쉬운 거는 저게 지었다가 일정 때문에 너무 빨리 허물었어야 됐어서 저게 나중에 어떤 테마파크나 이런 거 되면 엄청 좋았을 거라는 생각이 계속 들었는데. 남겨져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네네네네. 하는 아쉬움이 남는 거죠. 네네. 아, 좋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다음 장면 한번 만나볼까요? 오, 깜짝이야. 저는 볼 때마다 놀라요, 진짜. 오, 자, 좀 움직이는데. 그렇죠. 움직인다니까요. 전 정말 오늘 이 뒤에 이 영상과 이 화면 때문에 여러 번 놀랐는데 이 영화에서도 이런 놀라움과 즐거움, 스릴이 가득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부산행부터 반도까지 좀비 액션을 담당했던 우리 전영 바디 트레이너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도 이번에 진짜 이를 갈았다. 네, 정확히 어떤 부분을 이를 가른 느낌입니까? 그 전영 안무가가 뭐 출연도 직접 많이 해주셨는데 그 좀비 중에 좀 한 좀비가 있어요. 그 좀비 역할을 우리 전영 안무가가 했는데 너무 힘들어하더라고요. 힘들죠. 네 발로 뛰는 좀비가 있는데 그거를 네, 깜짝 놀라십니다. 보시면. 대단합니다. 지금 뭐 뒤에서 잠깐 보기만 해도 놀라운데 강동원 씨가 이 좀비들 때문에 꽤나 고생을 많이 하셨다고요? 아마도 어쨌든 좀비랑 제일 많이 싸운 사람이 좀비를 제가 제일 많이 죽이지는 않았을 것 같고 이래가 제일 많이 죽였을 것 같고 근데 좀비랑 이제 몸싸움을 제일 많이 벌인 사람이 저라서 힘들었죠. 네. 근데 저보다 좀비 하는 분들이 더 힘들죠. 진짜 고생 네. 많으셨을 것 같아요. 김민재 씨가 감독님께 그러셨대요. 다음 편에 또 나온다면 황중사가 죽어서 내가 다시 좀비로 나오면 안 되냐 그렇게 말씀하셨죠? 네 맞아요. 네. 좀비 액션 탐나셨나요? 아니 그만큼 이제 너무 인상 깊었고 좀비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정말 진짜 이 영화에 정말 에너지 이런 활력들을 엄청나게 넣어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인상 깊어서 그런 얘기가 나왔던 것 같아요. 감독님이 하실 말씀이 있으신 것 같은데요. 전문가분들이세요. 네. 좀비 전문가들. 만약에 다음번에 김민재 씨가 좀비로 나온다면 그럼 뭐 좀비들로만 주인공으로 해서 한번 영화를 한번 황중사 좀비, 마동석 좀비, 김의성 좀비에서 지금 여기서 좀비 대전. 지금 기자분들이 보고 계십니다. 확실하게 말씀을 해주셔야 됩니다. 안 하겠습니다. 죄송해요. 감독님, 예, 죄송합니다. 예, 죄송하다고 사과까지 네,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예, 드렸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 장면 한번 만나볼까요? 어느 공간으로 가볼까요? 와, 이거죠. 진짜 멋지죠. 이번 작품에서 정말 카체이싱 너무나 멋진 카체이싱들이 펼쳐지는데요. 진짜 연상호 감독님이 제대로 된 카체이싱을 만들었다라는 느낌이 예고편에서도 들더라고요. 이번에 좀 카체이싱이 되게 주요한 모티브 중에 하나여가지고 또 이제 아포칼립스 상황과 좀비들과 그것들을 또 이용한 카체이싱은 어떤 게 있을까 그런 좀 고민들을 좀 많이 하고 만들었던 것 같아요. 워낙에 이제 그 전에 부사장이라는 작품이 기차 안에서의 액션이 주요 컨셉이었다면은 이번에는 더 빠른 이제 카체이싱과 뭐 아포칼립스 상황과 떼좀비들과 뭐 이런 것들을 연결한 좀 그동안 못 봤던 카체이싱을 어떤 걸 만들까 그런 고민을 좀 많이 했었고요. 제일 좀 프리프로덕션 기간 중에서 시간을 많이 쏟은 장면이 그 카체이싱 장면들이기도 해요. 이래 씨가 카체이싱 연기를 너무 잘해서 구교환 씨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터미네이터 2 에드워드 펄롱 이후에 가장 멋진 드라이빙 연기. 구교환 씨의 나이가 나오네요. 터미네이터 2. 네, 예, 그렇죠. 예. 어떻습니까? 소감이 이래 씨 이런 극찬을 들었는데. 진짜 극찬을 해주셨네요. 사실 실감이 안 나요. 저도 영화를 아직 안 봐가지고 그렇게 칭찬을 해주셨다는 게 그거는 이제 관객분들이 결정하시는 걸로. 관객들이 생각을 해달라. 구교환 씨 어떤 모습을 보았길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아마도 감독님이 영화를 만드신 이유 같아요. 제가 말로 담을 수 없기 때문에 이게 영화로 존재하는 것 같아요. 그 씬이. 그래서 저는 되게 굉장히 이래 배우님을 리스펙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자, 지금 배우분들도 영화를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빨리 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듭니다.